강남의 새벽은 조용합니다. 빛나는 건물들도 밤이 깊어지면 숨을 고릅니다. 도연은 그 시간에 일을 시작합니다. 검은 청소 카트를 밀며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봅니다. 20살도 채 되지 않은 얼굴. 그러나 눈빛은 또래보다 무겁습니다. 그는 고시원 3평 방에 삽니다. 창문은 복도 쪽으로 나 있고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벽지는 들떠 있고 방새는 3달 밀려 있습니다. 낮이 되면 그는 병원으로 갑니다. 어머니는 심장 질환으로 입원 중입니다. 병실 창가에는 오래된 물병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도연아, 밥은 먹었니? 네, 먹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하루를 버틴 날이 더 많습니다. 도연은 원래 문제아로 불렸습니다. 중학생 때 절도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실제 범인은 따로 있었지만 그는 대신 책임을 졌습니다. 소년원 기록은 아직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삽니다. 눈에 띄지 않게 말을 아끼며 그날도 평소처럼 회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창업주 최태준 회장의 집무실입니다. 넓은 책상, 오래된 나무 냄새, 정돈된 공간, 쓰레기통을 비우려던 순간 금속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USB 하나였습니다. 검은색, 아무 표시도 없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냥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뒤 낡은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일 일부는 열렸습니다. 엑셀 문서, 계좌번호, 거액의 송금 기록, 그리고 반복되는 이름, 최민석, 전략기획사장, 회장의 장남입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달까지 방 비워주세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회사 보안팀 직원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젯밤 회장실 근처에서 뭐 했습니까?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청소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직원의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었음을, 그 USB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다시 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 도연은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머니 속 USB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시원 방에 앉아 파일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암호가 걸린 폴더는 여전히 열리지 않았지만 일부 자동 저장 문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금 이동표, 해외 계좌, 내부 감사 일정, 직전 거액 송금, 그리고 결제란에 반복되는 이름, 최민석. 도연은 숫자의 밝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 전날 수십억이 빠져나간 기록, 회계 항목은 시설 유지비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보안팀 직원 2명이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최근에 회장실에서 이상한 거 본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CCTV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도연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청소 동선을 외우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닿지 않는 구석도 압니다. 그것이 지금은 약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왔을 때 관리인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정리하세요.
더는 못 기다립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됩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지. 말은 짧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복도를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그의 방문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는 불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의심은 점점 구체적인 공포가 되어갔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근무 중 경찰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회장실에서 소형 금고가 사라졌다는 신고였습니다. 최근에 출입한 사람 명단에 당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청소 담당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휴대폰은 압수되었고 개인 사물함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소년원 기록이 다시 거론되었습니다. 전과가 있네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늘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 일정이 잡혔지만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통보였습니다. 고시원 방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의 짐은 복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USB 안에서 작은 음성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짧은 녹음이었습니다. 이건 민석이 모르게 처리해야 해. 낮고 쉰 목소리, 회장의 음성이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그는 사회복지사 김서영을 만났습니다. 차분한 말투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도연 씨, 많이 힘드시죠? 그는 처음으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USB 이야기까지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정면으로 가야 합니다. 서영은 지인의 도움을 받아 파일 복구를 의뢰했습니다. 암호 폴더 일부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회장의 개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장남을 의심하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전략기획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최민석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USB. 당신이 가져갔죠. 도연은 침묵했습니다. 최민석은 봉투를 밀어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일 안 해도 됩니다. 도연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어머니 수술비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최민석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도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 최태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도연에게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USB 내가 가지고 있지.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그는 작은 수첩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회사 금고 안, 이중 바닥, 결정적 장부가 그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두렵겠지만 도망치지 말아라. 도연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믿음을 받았습니다. 장부는 존재했습니다. 내부 감사팀이 움직였습니다. 최민석은 모든 책임을 부인했지만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공식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도연의 누명은 철회되었습니다. 경찰 기록도 정정되었습니다. 최민석은 조용히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술만 무사히 끝나면 됩니다. 어머니는 수술을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도연은 정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시설관리팀 소속이었습니다. 새벽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숨지 않습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용기가 더 큰 힘이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시원이 아닌 작은 월세방, 병원이 아닌 집 식탁, 삶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버리지 않은 작은 선택 하나가 새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